나는 알고 있었다.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걸.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따지지도 울지도 화를 내지도 않았다. 그냥 모르는 척했다. 그게 내가 선택한 방법이었다. 사람들은 모른다. 침묵이 얼마나 무거운지, 말하지 않는 게 얼마나 힘든지,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오늘도 또 연기를 해야 한다는 걸 아는 것. 그 무게를 아무도 모른다. 나조차도 처음엔 몰랐다. 이 침묵이 얼마나 오래 갈지, 이 거짓말이 얼마나 익숙해질지. 처음엔 그냥 느낌이었다. 남편이 휴대폰을 보는 각도가 달라졌다. 예전엔 식탁 위에 아무렇게나 놔뒀는데 어느 순간부터 화면을 아래로 향하게 뒀다. 사소한 거였다. 누가 봐도 별거 아닌 일. 그런데 나한텐 아니었다. 결혼 20년을 함께 산 사람은 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바뀌는 게 얼마나 큰 신호인지. 그 전에도 신호는 있었다. 아주 작은 것들. 화장실에서 나올 때 문을 잠그기 시작했다. 예전엔 그냥 열어두고 쓰던 사람이 옷 입는 스타일도 조금씩 달라졌다. 평일엔 편한 옷만 입던 사람이 갑자기 주말에도 신경 써서 입기 시작했다. 요즘 왜 이렇게 꾸미고 다녀? 물어봤을 때 남편은 웃으며 대답했다. 나이 들수록 관리해야지. 그때는 그 말을 믿었다. 믿고 싶었다. 샤워 시간도 길어졌다. 귀찮아하던 사람이 갑자기 깔끔해졌다. 10분이면 끝나던 샤워가 30분, 40분으로 늘었다. 샤워하면서 노래도 불렀다. 예전엔 하지 않던 행동이었다. 기분이 좋은 것 같았다. 무언가 설레는 일이 있는 사람처럼. 퇴근 후엔 향수 냄새가 났다. 아침엔 안 뿌리고 나간 향수. 차에 향수를 두고 다니나 보다. 회사 근처 어딘가에서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뿌리는 그 생각이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나는 태어난 척했다. 오늘 무슨 향수 뿌렸어? 아, 그냥 회사에서. 대답이 어색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거울 보는 횟수도 늘었다. 현관 나가기 전에 거울을 한참 들여다봤다. 머리 스타일을 고치고 옷깃을 매만지고 얼굴을 이쪽 저쪽 돌려가며 확인했다. 머리 만지는 손길도 달라졌다. 조심스럽고 신경 쓰는 손길.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은 사람의 손길. 나이 들어서 멋부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아내는 안다. 그 멋이 누구를 위한 건지, 그 설렘이 어디서 오는 건지. 20년을 함께 산 사람은 그런 걸 눈치채지 않을 수가 없다. 체중도 줄었다. 다이어트를 한다고 했다. 건강검진에서 살 빼래. 그렇게 말했다. 저녁을 적게 먹었다. 헬스장도 다니기 시작했다. 일주일에 3번. 퇴근하고 1시간씩. 땀 흘리고 샤워하고 집에 왔다. 운동하니까 기분 좋네. 남편의 얼굴이 밝아졌다. 젊어 보였다. 누군가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그래도 나는 확신하지 않으려 했다.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고 하잖나. 나도 그랬다. 아니길 바랐다. 그냥 중년의 위기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나이 들면서 외모에 신경 쓰는 거라고 스스로를 속였다. 그게 편했으니까. 친구한테 넌지시 물어봤다. 남편들이 50 넘어서 갑자기 꾸미기 시작하면 그게 뭐 때문일까? 친구가 웃으며 말했다. 바람 피우거나 건강 챙기거나 둘 중 하나지. 농담처럼 한 말이었다. 하지만 내겐 농담이 아니었다. 집에 와서 혼자 울었다. 조용히 소리 내지 않고 화장실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다. 그날 밤 남편을 봤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남편. 평범한 모습이었다. 저 사람이 정말 바람을 피울까?
의심하는 내가 이상한 건가? 혼란스러웠다. 확신도 부정도 할 수 없었다. 확신하게 된 건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다. 남편이 회사 회식이라고 나갔다. 토요일에 회식이라니 이상했지만 나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조심히 다녀와. 응, 늦을 것 같아. 문이 닫혔다. 나는 창문으로 남편을 봤다. 차에 타기 전에 거울을 보고 머리를 매만지는 모습, 가슴이 무너졌다. 그날 마침 동서가 전화를 했다. 형님, 오빠 오늘 집에 있어요? 평소엔 잘 안 하던 전화였다. 나는 대답했다. 회식 나갔다고. 동서가 이상하다는 듯 말했다. 우리 오빠도 오늘 회식인데 같은 팀 아니잖아요. 형님? 아, 그러네요. 다른 팀이랑 하나 봐요. 아, 그렇구나. 그럼 형님 심심하시겠네요. 전화를 끊고 나는 가만히 앉아 있었다. 손이 떨렸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하지만 곧 진정됐다. 화가 나지 않았다. 놀랍지도 않았다. 그냥, 아, 이제 확실하구나 싶었다. 머리가 차가워졌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조용했다. 나는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다. 물을 한 잔 마셨다. 창밖을 봤다. 날씨가 좋았다. 하늘이 맑았다. 이상하게도 평온했다. 아마 예상하고 있었나 보다. 이 순간을, 진실을 확인하는 이 순간을, 시계를 봤다. 오후 7시, 남편이 돌아올 시간까지 4시간. 나는 생각했다. 어떻게 할까? 따져야 할까? 증거를 찾아야 할까?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냥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TV를 켰다. 드라마가 나왔다. 사랑 이야기였다. 남녀가 만나고 헤어지고 다시 만나는 화면 속 사람들은 울고 웃었다. 나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딸이 학원에서 돌아왔다. 엄마, 저 왔어요. 밥 먹었어? 네, 먹고 왔어요. 딸이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다시 혼자였다. 남편은 밤 11시쯤 들어왔다. 술 냄새가 났다. 진짜 회식을 한 것처럼. 셔츠가 구겨져 있었다. 넥타이가 헐렁했다. 머리가 약간 흐트러져 있었다. 다녀왔어. 나는 평소처럼 대답했다. 응, 밥은? 먹었어. 많이 취했어? 아니, 괜찮아. 그게 끝이었다. 남편이 화장실로 갔다. 물소리가 들렸다. 오래 씻었다. 나는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봤다. 남편이 나와서 옆에 누웠다. 자자. 응. 금방 코 고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한참을 깨어 있었다. 옆 사람을 봤다. 내 남편. 20년을 함께 산 사람. 딸을 낳은 사람. 이 집을 함께 만든 사람. 그 사람이 낯설었다. 나는 그날도 아무 말하지 않았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일주일이 지났다. 한 달이 지났다. 계절이 바뀌었다. 여전히 말하지 않았다. 왜 말하지 않았냐고? 이유는 많았다. 처음엔 혼란스러웠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증거도 없었다. 그냥 느낌과 정황만 있었다. 당신 바람 피우지? 그렇게 물으면 부정할 게 뻔했다. 무슨 소리야, 미쳤어? 그렇게 되면 더 힘들 것 같았다. 첫 번째 이유는 아이였다. 딸이 고3이었다. 수능을 몇 달 앞둔 시기. 이 시기에 집안이 흔들리면 아이는 어떻게 되나? 공부는 둘째치고 마음이 무너질 게 뻔했다. 나는 엄마였다. 엄마는 아이를 지켜야 했다. 그러려면 집이 평온해야 했다. 최소한 겉으로라도 딸을 봤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학교 가는 아이,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아이,
엄마, 나 대학 꼭 갈 거야. 그렇게 말하는 아이. 이 아이의 꿈을 지켜주고 싶었다. 부모의 문제로 아이의 인생이 흔들려선 안 됐다. 그래서 더 웃었다. 아침마다 딸에게 말했다. 오늘도 파이팅? 학원 끝나고 오면 물었다. 배고프지? 뭐 해줄까? 딸이 힘들어하면 격려했다. 조금만 더 곧 끝나. 평범한 엄마의 모습, 무너지지 않는 엄마.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달랐다. 딸이 학교 가고 남편이 출근하면 집은 텅 비었다. 그때 무너졌다. 소파에 앉아서 하염없이 울었다. 왜 사는지 모르겠었다. 뭘 위해 참는지 모르겠었다. 두 번째는 돈이었다. 남편 수입으로 살았다. 나는 결혼하고 일을 그만뒀다. 아이 키우느라, 시부모 모시느라 내 커리어는 진작에 끝났다. 50대 중반의 경력 단절 여성이 다시 사회로 나간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한때는 나도 이랬다. 대학 나오고 취직했다. 능력도 있었다. 꿈도 있었다. 하지만 결혼하고 모든 게 바뀌었다. 아이가 어리니까 조금만 쉬자. 조금이 10년이 됐다. 시부모님 편찮으시니까 또 5년이 지났다. 돌아갈 자리는 없었다. 이혼하면 재산 분할 받겠지. 위자료도 받을 수 있겠지.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가나? 집값의 반, 예금의 반, 계산해 봤다. 남은 인생을 살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노후 준비도 안 됐다. 국민연금도 얼마 안 됐다. 현실적이었다. 냉정하게 계산했다. 이혼 후의 삶, 혼자 사는 삶, 경제적으로 불안한 삶. 그 모든 게 두려웠다. 그래서 참았다. 돈 때문에. 치사하게 들리겠지만 현실은 그랬다. 세 번째는 체면이었다. 주변 사람들 눈이 있었다. 시댁, 친정, 친구들. 그래도 남편 잘 만났다는 말을 듣고 살았다. 안정적인 직장, 성실한 남편.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명절 때마다 친척들이 말했다. 너희 집은 참 좋다. 남편이 바람 안 필 쌍이야. 나는 웃으며 고개 숙였다. 속으로는 비웃었다. 상이 뭐가 있나? 사람은 다 똑같은데. 이혼하면 뭐라고 하겠나? 저 집도 결국 하는 소리가 들릴 게 뻔했다. 그러게 겉만 번지르르 했지. 남편이 바람 폈대. 불쌍한 것, 나이 들어서. 수군거림이 들렸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벌써 귀에 들리는 것 같았다. 나이 들수록 그런 게 무서웠다. 혼자가 되는 것보다 손가락질 받는 게 더 두려웠다. 동네에서 마주치는 사람들. 제 이혼했대. 그런 눈빛으로 보는 것.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다. 네 번째는 힘이 없어서였다. 싸울 기력이 없었다. 따지고, 울고, 화내고, 상대 여자 찾아가고, 이혼 소송하고, 그 모든 과정을 감당할 에너지가 나한텐 없었다. 그냥 지쳐 있었다. 20년 동안 누군가의 아내이자 엄마로 살면서 이미 다 쓰고 없었다. 새벽에 일어나 밥 차리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아이 학교 보내고, 시부모 병원 모시고, 명절 준비하고, 김장하고, 제사 지내고, 그 모든 일상이 나를 갉아먹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놀랐다. 저게 내 얼굴인가? 주름투성이에 생기 없는 피부, 처진 눈꺼풀, 흰머리. 언제 이렇게 늙었나? 에너지가 없었다. 싸우려면 힘이 필요했다. 분노도, 열정도, 미래에 대한 희망도. 나한텐 그 어떤 것도 없었다.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게 전부였다. 그래서 나는 선택했다. 모르는 척하기로. 어차피 내 인생에서 남편의 비중은 예전 같지 않았다. 아이 다 키우고 이제 곧 대학 보내면
남편이랑 둘이 사는 시간이 온다는 게 두렵기도 했다. 결혼 초엔 남편이 전부였다. 사랑했고 의지했고 함께 꿈꿨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남편보다 아이가 중심이 됐다. 딸이 태어나고 내 세상은 딸 중심으로 돌아갔다. 남편은 어느새 주변으로 밀려났다. 아이가 크면 다시 남편과 둘이 된다. 그 생각이 막막했다. 뭘 하며 살까? 무슨 이야기를 나눌까? 이미 공통분모가 없었다. 대화도 거의 없었다. 그 여자가 남편의 빈 시간을 채워준다면 나는 오히려 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냉정했다. 계산적이었다. 하지만 그게 살아남는 방법이었다. 5번째, 혹시 끝날 수도 있다는 기대. 바람은 대부분 일시적이라고 했다. 시간이 지나면 식는다고. 남편이 제 발로 돌아올 수도 있다고. 기다리면 해결될 수도 있다고. 그렇게 믿고 싶었다. 말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현상 유지, 이혼도, 파탄도, 변화도 없다. 그냥 지금처럼 살면 됐다. 불편하지만 익숙한 일상. 그게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침묵 이후의 결혼 생활은 이상했다. 남편은 더 친절해졌다. 집에 오면 오늘 뭐 했어? 물었고 주말엔 어디 갈까? 물었다. 전에는 그런 말 잘 안 하던 사람이 미안함이었을까? 아니면 들킬까봐 조심하는 걸까? 이유는 몰랐다. 알고 싶지도 않았다. 나는 그냥 평소처럼 대답했다. 별일 없었어. 그냥 집에 있자. 선물도 늘었다. 아무 날도 아닌데 꽃을 사왔다. 그냥 예뻐서. 케이크도 사왔다. 먹고 싶을 것 같아서. 옷도 사왔다. 당신한테 어울릴 것 같아. 처음엔 기뻤다. 오랜만에 받는 관심이었다. 그런데 곧 알았다. 이게 죄책감에서 나온 거란 걸.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편하게 하려는 거란 걸. 그걸 알고 나니 선물이 무겁게 느껴졌다. 고마워. 그래도 받았다. 웃으며 받았다. 연기였다. 매일매일 연기. 성관계도 늘었다. 한 달에 한 번도 안 하던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씩 원했다. 죄책감이었을까? 아니면 들키지 않으려는 위장이었을까? 나는 거부하지 않았다. 의무처럼 받아들였다. 감정은 없었다. 끝나고 나면 남편은 금방 잠들었다. 나는 샤워를 했다. 뜨거운 물로 오래 씻었다. 몸을 문질렀다. 다른 여자의 흔적이 남편 몸에 남아있을까봐. 그 생각이 들면 소름이 돋았다. 남편이 외박을 한 적도 있었다. 지방 출장이라고 했다. 2박 3일. 예전엔 한 번도 그런 적 없었는데 갑자기 장기 출장이 생겼다고 했다. 미안해. 꼭 가봐야 해. 응, 조심해서 다녀와. 전화도 잘 안 받았다. 회의 중이야 메시지만 왔다. 업무 때문에 바빠라고만 했다. 나는 혼자 집에서 드라마를 봤다.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다. 딸은 학교에서 자습하고 늦게 왔다. 조용했다. 괜찮았다. 예전 같았으면 불안했을 텐데 이제는 아무렇지 않았다. 마음이 이미 떠났나 보다. 걱정도 안 됐다. 어디서 뭘 하든 상관없었다. 오히려 편했다. 남편 없이 지내는 게. 아침에 늦게 일어났다. 머리도 안 감았다. 화장도 안 했다. 집에서 편한 옷만 입고 지냈다. 아무도 신경 쓸 사람이 없었다. 그 3일이 빨리 지나갔다. 돌아올 날이 다가왔다. 이상하게도 기대되지 않았다. 돌아와도 안 와도 상관없는 사람. 남편이 그렇게 변해 있었다. 남편이 돌아왔다. 다녀왔어. 고생했어. 선물을 사왔다. 지역 특산품. 맛있을 것 같아서. 고마워.
평범한 대화, 평범한 귀가. 하지만 둘 다 알았다. 이 평범함이 거짓이란 걸. 내가 힘들었던 건 다른 데 있었다. 주변 사람들의 말. 남편분 참 좋으시네요.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남자 드물어요. 동네 사람들은 우리를 부러워했다. 슈퍼 앞에서 만난 이웃. 남편분 오늘도 출근하셨어요? 네, 일찍 나가셨어요. 부지런하시네요. 우리 남편은 늦잠만 자는데. 웃으며 대답했다. 다 똑같아요. 속으로는 울고 있었다. 명절 때 친척들이 모이면 시누이가 말했다. 형님은 복 받은 거예요. 오빠처럼 성실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시동생 와이프도 거들었다. 맞아요. 우리 신랑은 맨날 늦게 들어오는데 나는 웃어야 했다. 그러게요. 감사하죠. 거짓말이었다. 성실한 남편, 조기 퇴근, 가족 중심적인 사람, 모두 거짓말. 하지만 인정받았다. 칭찬받았다. 그게 더 아팠다. 친구들과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카페에 앉아서 각자 남편 이야기를 했다. 우리 남편 요즘 늦게 들어와. 의심스럽지 않아? 아니, 뭐 일이 많다는데. 친구들이 나를 봤다. 너희 남편은 바람 안 필 것 같아. 성격도 좋고 집에 일찍 들어오고. 나는 차를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긴 하지. 거짓말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왔다.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말하면 무너질 것 같았다. 침묵이 나를 지켜주고 있었다. 너는 행복하겠다. 친구가 말했다. 부러워. 나는 웃었다. 뭐가 부러워? 안정적이잖아. 우리 남편은. 친구가 하소연을 시작했다. 나는 들었다.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공감도 했다. 힘들겠다. 남자들이 다 그렇지 뭐. 위로도 했다. 내가 제일 위로받고 싶은데.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딸이 대학에 합격한 날 우리는 외식을 했다. 고급 레스토랑. 남편이 예약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딸이 좋아했다. 와, 여기 비싼 데잖아. 남편이 딸에게 말했다. 고생했다. 아빠가 자랑스럽다. 딸이 웃으며 대답했다. 고마워요, 아빠. 그리고 나를 봤다. 엄마가 더 고생했지. 맞아요. 엄마 없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남편이 나를 봤다. 당신도 수고했어. 우리 딸 잘 키워줘서 고마워. 진심 같았다. 목소리도 눈빛도. 그런데 가짜란 걸 알았다. 이 사람의 진심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았다. 나는 그냥 웃었다. 우리 딸이 잘한 거지. 딸이 내 손을 잡았다. 엄마 사랑해. 그 순간만큼은 진짜였다. 딸의 사랑. 그것만이 진짜였다. 식사를 했다. 맛있었다. 하지만 목이 메었다. 삼키기 힘들었다. 웃어야 했다. 행복한 척해야 했다. 이날만큼은 가족 사진을 찍었다. 직원에게 부탁했다. 3명이 나란히 앉아서 하나, 둘, 셋. 플래시가 터졌다. 사진 속 우리는 행복해 보였다. 누가 봐도 화목한 가족. 사랑하는 가족. 사진을 확인했다. 남편이 말했다. 좋은데? 이거 인화해서 거실에 걸자. 그래. 딸이 좋아했다. 우와, 우리 가족 멋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 웃음이 진짜가 아니란 걸. 이 용기가 가짜란 걸. 이 행복이 거짓이란 걸. 사진은 순간을 찍을 뿐. 진실은 찍지 못한다. 남편의 손이 내 어깨에 올려졌을 때 나는 소름이 돋았다. 차갑고 낯선 손. 그 손이 다른 사람을 만진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어떤 온도로, 어떤 감정으로.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 집에 와서 사진을 액자에 넣었다.
거실벽에 걸었다. 행복한 가족 사진. 지나갈 때마다 봤다. 그때마다 씁쓸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남편의 외도는 더 대담해졌다. 주말 저녁에 자주 나갔다. 골프 약속, 친구 모임. 핑계는 많았다. 오늘 대학 동기들 만나. 부서 사람들이랑 약속 있어. 골프 라운딩 잡혀 있어. 나는 묻지 않았다. 조심해서 다녀와 말만 했다. 몇 시쯤 들어와? 늦을 것 같아. 알았어. 짧은 대화. 감정 없는 대화. 남편은 고맙다는 듯 나를 봤다. 미안해, 금방 올게. 미안하다는 말이 습관처럼 나왔다. 진심은 없었다. 그냥 하는 말. 나도 그냥 듣는 말. 응, 다녀와. 주말이 되면 남편은 새 옷을 입었다. 평일에 안 입던 옷. 언제 산 거야? 아, 이거 전에 샀는데 안 입었어. 거짓말인 걸 알았다. 택이 달려 있었으니까. 향수도 새 걸로 바꿨다. 전에 쓰던 향이 아니었다. 더 젊고 더 화사한 향. 향수 바꿨어? 응,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서. 그래. 더 물어보지 않았다. 한 번은 남편 차에서 여자 귀걸이를 발견했다. 조수석 밑에 떨어져 있었다. 작고 반짝이는 귀걸이. 진주 귀걸이. 내 거 아니었다. 내 스타일도 아니었다. 나는 그걸 집어들었다. 한참 들여다봤다. 누구 거일까? 어떤 여자일까? 얼마나 어릴까? 예쁠까? 여러 생각이 스쳤다. 화가 나야 하는데 화가 안 났다. 그냥 텅 빈 느낌. 공허함. 이게 증거구나. 확실한 증거. 그런 생각만 들었다. 그리고 쓰레기통에 버렸다.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다. 보여주지도 않았다. 따지지도 않았다. 그냥 없던 일로 했다. 며칠 후 남편이 차 안을 뒤지는 걸 봤다. 뭔가 찾는 것 같았다. 뭐 찾아? 아, 아니야. 괜찮아. 찾았나 보다. 귀걸이를. 그걸 분실했다는 걸 알았나 보다. 또 한 번은 남편 셔츠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다. 빨래를 하려고 모았는데 향이 진했다. 여자 향수. 달콤하고 화사한. 젊은 여자의 향. 나는 그 셔츠를 세탁기에 넣었다. 다른 옷들과 함께. 그리고 세제를 평소보다 더 많이 부었다. 섬유유연제도 듬뿍. 냄새가 완전히 지워질 때까지 2번 돌렸다. 빨래를 널면서 셔츠 깃을 봤다. 립스틱 자국은 없었다. 조심했나 보다.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혹은 내가 못 본 걸 수도 있고. 나는 매일 거울을 봤다. 주름이 늘었다. 눈가에, 입가에, 이마에. 깊어진 주름. 지울 수 없는 시간의 흔적. 흰머리도 많아졌다. 한 달에 한 번씩 염색했다. 하지만 금방 새어나왔다. 뿌리가 하얗게. 나이를 숨길 수 없었다. 예전의 나는 없었다. 20대의 나, 30대의 나, 밝게 웃던 나, 설레던 나, 사랑하던 나, 모두 사라졌다. 결혼 전 사진을 꺼내봤다.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여자, 긴 생머리, 맑은 눈동자, 탱탱한 피부. 저 사람이 나였나 싶었다. 저 여자는 몰랐을 거다. 미래를 몰랐을 거다. 이렇게 될 줄, 이렇게 살 줄. 알았다면 선택이 달랐을까? 남편도 늙었다. 뱃살이 나왔고 머리숱도 줄었다. 피부도 처졌다. 눈가 주름도 깊었다. 20대 때 만난 그 남자가 아니었다. 그래도 누군가에겐 여전히 매력적인 남자였나 보다. 나한텐 그냥 익숙한 사람일 뿐이었다. 사랑도 미움도 없었다. 그저 같이 사는 사람. 공기 같은 존재. 마음이 완전히 식은 날이 있었다. 특별한 일이 있었던 건 아니다.
그냥 평범한 저녁이었다. 남편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나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부엌에서 거실이 보였다. 남편의 뒷모습, 흰머리 섞인 머리, 구부정한 어깨, 20년을 함께 산 사람. 그때 문득 깨달았다. 나는 이 사람이 없어도 괜찮겠구나. 아니, 어쩌면 더 편할 수도 있겠다고. 충격적인 깨달음이었다. 하지만 사실이었다.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로 나왔다. 남편 옆에 앉았다. 뭐 보는데? 뉴스? 그래. 대화 끝. 말이 없었다. 예전엔 이야기할 게 많았다. 사소한 것도 나눴다. 웃고 떠들었다. 이제는 침묵뿐. TV 소리만 들렸다. 시계 째깍거리는 소리, 냉장고 도는 소리. 그게 전부였다. 우리 사이를 채우는 소리. 그날 밤 잠이 안 왔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다. 옆에서 남편이 코를 골았다. 평화로운 잠, 아무것도 모르는 잠. 나는 생각했다. 언제부터였을까? 이 사람이 내 남편이 아니라 그냥 같은 집에 사는 사람이 된 건 정확한 순간은 기억나지 않았다. 서서히 천천히 변했다.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 매일 조금씩 사랑이 식고 관심이 사라지고 대화가 줄고 거리가 멀어지고 그렇게 남이 됐다. 결혼기념일이 다가왔다. 22년째. 남편이 물었다. 외식할까? 나는 대답했다. 그냥 집에서 먹자. 왜? 기념일인데. 번거로워. 그래도 됐어. 집이 편해. 남편은 더 묻지 않았다. 실망한 것 같았다. 하지만 그것도 금방 사라졌다. 그래, 알았어. 뭐 먹을까? 아무거나. 무관심. 서로에 대한 무관심. 그날 저녁 남편이 케이크를 사왔다. 작은 케이크.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지. 나는 감사하다고 말했다. 고마워. 천만에. 촛불을 켰다. 2개. 소원 빌어봐. 나는 눈을 감았다. 아무 소원도 떠오르지 않았다. 바라는 게 없었다. 꿈도 희망도. 촛불을 끄고 케이크를 잘랐다. 절반씩 나눴다. 남편이 말했다. 고생 많았어, 당신. 우리 딸도 잘 키우고 집안일도 도맡아 하고. 나는 웃었다. 당신도 돈 벌어오느라 고생했어. 형식적인 대화, 진심 없는 치아. 우리는 케이크를 먹었다. 달았다. 너무 달았다. 목이 메었다. 삼키기 힘들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이미 말라버렸나 보다. 식탁을 치우면서 남편이 말했다. 다음엔 외식하자. 응. 미안해, 오늘. 아니야, 괜찮아. 괜찮지 않았다. 하지만 괜찮다고 했다. 항상 그랬듯이. 그날 밤 남편이 먼저 잠들었다. 나는 한참을 깨어 있었다. 생각했다. 이게 맞는 걸까? 이렇게 사는 게. 하지만 답은 없었다. 후회는 없었다. 아니, 없다고 믿고 싶었다. 후회하면 견딜 수 없으니까. 이미 지나간 일. 되돌릴 수 없는 선택. 받아들여야 했다. 선택이었다. 내가 한 선택.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다. 나 스스로 정한 길이었다. 그 길이 옳았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이게 내가 살아남는 방법이었다. 다른 방법도 있었을까? 정면으로 맞섰다면, 이혼을 선택했다면,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면, 더 나았을까? 모르겠다. 알 수 없다. 지금도 나는 안다. 남편이 여전히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걸. 전화가 오면 발코니로 나가서 받는다. 문자는 바로바로 지운다. 통화 기록도 삭제한다. 나는 본다. 못 본 척한다.
어느 날은 남편 휴대폰이 울렸다. 저장 안 된 번호. 누구야? 아, 회사 사람. 거짓말. 눈을 피했으니까. 목소리가 떨렸으니까. 또 어느 날은 주말 아침 일찍 나갔다. 어디가? 운동. 새벽 6시에 운동. 처음 있는 일. 점심때 돌아왔다. 샤워하고 온 것 같았다. 머리가 젖어 있었다. 딸이 가끔 묻는다. 엄마, 괜찮아? 뭐가? 그냥 엄마가 요즘 좀 조용한 것 같아서. 엄마한테 무슨 일 있어? 걱정하는 얼굴. 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괜찮아. 나이 들면 다 그래. 정말? 응, 걱정하지 마. 딸은 더 묻지 않는다. 하지만 눈빛이 불안해 보인다. 아이는 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집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걸. 하지만 말하지 않는다. 모른 척한다. 나처럼. 사람들은 말한다. 부부는 오래 살면 정이 든다고. 사랑이 아니라 정으로 산다고. 그게 부부라고. 그게 결혼이라고. 나는 정도 없다. 정조차 느껴지지 않는다. 그냥 습관이다. 같이 밥 먹고 같은 집에서 자고 명절 때 같이 차례 지내는 습관, 기계적인 일상. 가끔 생각한다. 만약 그때 따졌다면 어떻게 됐을까? 울고 화내고 이혼하자고 했다면 달라졌을까? 모르겠다. 아마 더 힘들었을 것 같다. 싸우고 변호사 선임하고 재산 분할하고 이사하고 새로운 곳에서 혼자 살고 외로움과 싸우고 그게 더 나았을까? 후회하냐고? 글쎄, 후회보단 체념에 가깝다. 이게 내 인생이구나. 이렇게 사는 게 내 운명이구나. 받아들이는 것, 저항하지 않는 것, 체념도 일종의 평화다. 싸우지 않으면 상처받지 않는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하지 않는다. 사랑하지 않으면 배신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스스로를 보호한다. 친구가 이혼했다. 비슷한 나이, 비슷한 처지, 남편 바람으로 친구는 싸웠다. 증거를 모았다. 탐정을 고용했다. 이혼 소송을 했다. 친구를 만났다. 수척해져 있었다. 힘들어? 죽을 것 같아. 많이 힘들었겠다. 근데 잘한 것 같아. 그래. 응, 이제 자유야. 친구의 눈이 빛났다. 지쳐 보이지만 살아있었다. 싸웠으니까, 선택했으니까 나는 부러웠다. 그 용기가, 그 에너지가. 하지만 나는 못했다. 그럴 힘이 없었다. 친구에게 말했다. 잘했어. 넌 용감해. 친구가 물었다. 너는? 나. 너희 집은 어때? 괜찮아. 거짓말. 또 거짓말. 언젠가 남편이 먼저 갈 수도 있고 내가 먼저 갈 수도 있다. 그때가 되면 모든 게 끝나겠지. 침묵도 거짓도 이 이상한 동거도 그날을 기다린다. 끝을 기다린다. 그 전까지는 이렇게 살 거다. 모르는 척, 괜찮은 척, 행복한 척. 그게 내가 선택한 방법이니까.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본다. 오늘도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말한다. 조금만 더 참자.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화장을 한다. 주름을 가리고 다크서클을 덮고 입술에 색을 바른다. 거울 속 나는 멀쩡해 보인다. 아무도 모른다. 속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아침 식탁? 남편과 마주 앉는다. 잘 잤어? 응. 커피 마실래? 응. 짧은 대화. 무의미한 대화. 하지만 계속한다. 일상이니까. 어떤 선택이 정답인지는 모르겠다. 누군가는 나를 비겁하다고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현명하다고 할 수도 있다. 누군가는 불쌍하다고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이해한다고 할 수도 있다. 상관없다. 타인의 시선, 타인의 평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내 선택은 내가 감당한다. 오늘도 남편은 늦게 들어올 거다. 회식 있어. 응, 조심해서 와. 나는 먼저 잘 거다. TV 보다가 잠들 거다. 남편이 들어오는 소리에 깰 수도 있고 안 깰 수도 있다.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거다. 하루하루 버티며 견디며 숨 쉬며 가끔은 울 거다.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모르게 소리 내지 않고 눈물을 닦고 다시 일어날 거다. 그게 내 방식이니까. 이게 내 이야기다. 말하지 않은 진실, 삼켜버린 감정, 숨겨버린 상처, 침묵 속에서 살아가는 한 여자의 이야기. 완벽하지 않은 선택, 후회 없다고 할 수 없는 선택. 하지만 내 선택, 내가 살아남기 위해 한 선택. 이 글을 읽는 누군가는 나를 이해할 수도 있고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괜찮다. 나도 나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니까. 다만 알아주었으면 한다. 침묵하는 여자들이 있다는 걸, 말하지 못하는 아픔들이 있다는 걸, 보이지 않는 상처들이 있다는 걸, 그래도 살아간다는 걸. 그게 우리의 방식이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저 살아남는 것. 하루하루를 그렇게